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8번째인 신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신금은 천간으로 해서 8번째 갑을병정무기 경신해서 8번째의 순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음양 오행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죠. 음양으로는 신금은 경금과 더불어서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또 오행으로는 즉 경금과 더불어서 신금은 금이 되는데, 이것을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구금이 있죠. 금이 오행으로서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서 사구금에 해당이 되고, 숫자로는 이제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이제 오행수로는 여기 보면은 금이죠. 금이 사구금에, 여기는 금이니까 금이 해당이 되니까 사에 해당이 되죠. 오행수로는 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금 즉 8번째 천간의 8번째인 신금은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금이 된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이제 사가 되고, 이렇게 되죠. 사가. 그래서 이 음양, 즉 음양론과 오행론과 오행수,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쓴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적으로 반드시 익혀야 될 부분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익히신 분들은 익히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 구조를 이제 60화갑을 배우게 되고, 또 사주 구조를 배울 때 음양 관계, 오행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관계성, 통변성을 해가지고 배우게 되겠죠. 했을 때 다시 보자면은 신금, 신이라고 하죠. 신 자체는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금이 되고, 오행수로는 사가 된다. 다음에는 이제 오행수에 쭉 해서 이제 이 세 가지는 필히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사주 명리학에서. 여기서 선천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문통갑에서 필히 응용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천간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8이라는 숫자를 써서 선천수로는 8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필히 익혀 두셔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선천수로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분 오행수를 뽑아내는데 있어서, 이제 나분 오행수를 뽑아내는데, 이게 나분 오행이죠. 이걸 뽑아내는 데 있어서의 선천수. 나분 오행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의 선천수. 그 선천수로 나분 오행을 뽑아내는 것인데, 그 선천수로 뽑아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시 이걸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병신, 인신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네 개를 묶어서 7,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게 이제 나부 오행수로 해서 오행수를 뽑아내는데 선천수가 필요한데 선천수에 병신, 인신 해가지고 이 네 개의 천간과 지지가 주어져서 칠수가 된다. 이게 나부 오행수를 뽑아내는데 선천수로는 칠수이다. 이것은 이제 기초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지금 당장은 익히지 않으시지만 이러한 수를 반드시 익혀야 할 부분인 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부 모행을 뽑아내는데 이렇게 선천수로 해서 뽑아내는 것은 별도로 영상이 있고 또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금은 나부 모행 선천수로는 칠수가 된다. 이거는 이제 매화수랄지 여러 가지 이제 역수를 뽑아낼 때 크게 활용되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인데 다음에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도 이 부분은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음양과 오행과 오행수. 오행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천수로는 이제 천간의 순번대로 해서 8번째 수로 그냥 적용해서 8일. 이 선천수는 기문둔갑의 절대적 요소로 쓰인다. 그래서 선천수는 8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주 기초적 부분을 익혀 두셔야 된다. 음양론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론으로는 금이 되고 오행수는 사가 되고 선천수로는 8이 되고 나부 오행을 뽑아낸 데 있어서 선천수로는 칠수가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가장 크게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위로는 서쪽 부분이 되죠. 방위로는 서쪽 부분이 된다. 이 부분도 이제 태계가 있는데 태계가 있으면은 이 태계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묶여 있는데 태계에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양 옆으로 있어서 이 방위를 이제 서쪽 방향이라고 한다. 정서방이 되죠. 태계니까 태계는 이제 유에 해당이 되죠. 지지의 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지를 할 때에 또는 팔계와 더불어서 이제 설명이 주어질 때 설명이 되지만 어쨌든 이 신금은 경신과 더불어서 서쪽 방위를 표상한다. 그 색으로는 이제 백색에 해당이 된다. 백색은 이제 금은 백색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신과 더불어서 지지의 신유와 더불어서 색깔로는 백색으로 해당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방위와 색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금에 대해서 근데 방위로는 서쪽이 해당이 된다. 태계에 해당이 되는데 팔계로 태계에 해당이 되는데 경과 신이 이거는 지지 유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경유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과 태계와 신과에서 서쪽 방위를 표상하는 것이다. 색깔로는 백색에 해당된다. 오행 금으로는 백색에 해당이 되니까 색깔은 백색으로 해당이 된다. 경신과 신유와 더불어서 백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금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신금에 대한 등령, 득지, 득세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아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런 부분을 이제 숙지하신 부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등령이죠. 등령. 등령지. 등령지는 이제 신금의 등령지는 어디거냐? 월지에 신, 유, 월지에 그 다음에 술, 축. 이 월지에 이게 있다라면 등령지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다른 뭐 고세는 이제 진미가 같이 진축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은 목왕절이고 미는 화왕절의 말기죠. 그래서 미 중에 화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등령기로 보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책에는 이게 혹 다른 책에는 진축수미 같이 등령기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미월이고 진월은 목왕절이고 미는 화왕절이다. 그래서 진과 미는 진은 하나의 진토로서 생하는 것이니까 토생금하는 것이니까 등령지로서의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미는 특히 화왕절의 말기고 또 미 중에 정화가 있죠. 그래서 등령지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신유월과 술축인데 술중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지만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령지로 보는 것이다. 해서 신금의 등령지는 월지에서 신이나 유나 술이나 축을 만났을 때 등령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득지는 이제 즉 신금이 득지의 지지에 이제 지장간을 보는 것이죠. 지지에 즉 사주가 있으면 사주 네 자리에 진술축과 신유가 있을 때에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등령지는 월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득지는 지지에 즉 월지든 시지든 일지든 년지든 일지에 해당이 되는 것에 진술축과 신유가 있으면은 이걸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등령과 득지, 그거는 이제 신금의 득지는 이제 등령은 그대로 통군돼서 사령하는 곳이죠. 그래서 당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선 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득지는 이제 지장간을 보는데 즉 신금이니까 진중 이제 토, 술토, 축토, 신 자체는 그대로 이제 왕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득지를 우리가 이제 통군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근이 있다. 근이 있다, 즉 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통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통근이란 말이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용어들을 같이 쓴다. 그래서 이제 지지의 지장간 이제 지장간을 보는 것인데 진술축과 신유의 지장간을 보는 거다. 여기에 미토 토가 있는데 토생금 왕지만 미중 정화가 있어서 등령지와 마찬가지로 미는 제외시켜야 된다. 물론 이제 책에 어떤 책에는 미까지 포함돼서 나온 것이 있긴 하죠. 하지만 미토는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득지가 있죠. 득세가 있죠. 득세가 있는데 득세는 천간에 경과 신이 있을 경우, 천간에 경신이 있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기둥이 있으면은 천간에 일간을 제외하고
연지나 연간이나 월간이나 시간에 경이나 신이 있을 경우는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령과 득지와 득세에서 등령은 월지에 해당되는 것, 신유 술축이 있으면은 등령기라고 하고, 득지는 이제 지장관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통군이라고 한다. 근데 진술축과 신유가 있을 경우, 지지에 진술축과 신유가 있을 경우는 득지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득세는 천간에, 즉 사주 시간, 일간을 제외하고 월간, 연간 해서 이렇게 있을 경우 경과 신이 있을 경우를 우리가 이제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천간의 등령, 득지, 득세에 관해서, 즉 천간의 왕세를 볼 때에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법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요령으로 등령, 득지, 득세의 그 이제 방법으로 천간의 왕세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신금에 대해서, 이제 천간 8번째인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죠. 등령, 득지, 득세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천간이 끝나면 지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육시화갑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쭉 순서대로 기초 부분에서 쭉 해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8번째 천간, 그 신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